2023년 7월 수익률입니다. 보그레드 38개월 차,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흡피 전략, 이거는 3배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그레드 전략인 3펀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일 때는 국내에서만 하는 고환율 전략이 있습니다. 흡피 전략은 S&P 3배와 장기 채권 3배를 55대 45로 하는 거고요. 3펀드 전략은 VTI는 미국의 모든 주식, VXUX는 미국 제외 모든 주식, BND는 미국의 모든 채권. 듀레이션이 7에서 9년인가요? 그러니까 채권 한다 그러면 BND가 가장 적절하게 분배금도 좀 주고요. 한 2% 이상. 그 다음에 듀레이션도 짧지 않습니다. 7에서 9년이면은 중기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수익 모델 혹은 수익이나 혹은 그 보험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BND 정도면 참 마음에 드는 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7대 2대 1 정도가 이제 이야기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면은 BND 비중은 점점 커져야 되겠죠. 대신 이제 VTI랑 VXUX 지금 90%인데 얘네들은 줄어들고 BND는 점점 커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고환율 전략, 요거는 이제 1150원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달러 환전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S&P 500 한 배짜리 50% 하고요. 레버리지 이게 바뀌었네요. 뱅가드가 요거고 프로쉐어 울트라 S&P가 요거네요. 2배짜리. 그래서 한 배짜리는 세금 이연 계좌인 경우는 그냥 해지된 거 중에서 하면 되고요. 일반 계좌는 코덱스 미국 S&P 선물 해지된 거. 왜냐면 이 S&P 500 선물 해지된 거는 분배금을 주지 않습니다. 분배금이 없어요. 분배금이 없는 대신 가격에 반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동일하게 0.05%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얼마 전에 이제 이 S&P 500이 나와서 선물이 안 붙은 게 나와서 수수료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이게 0.05%라 그래갖고 그 당시 S&P 500 그 선물 해지는 이거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0.05%가 높아서 잘됐다. 그래 해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교체 작업을 살짝 하고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S&P 미국 S&P 500 해지로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분배금이 나오더라고요. 분배금이 나오는데 분배금 나오면 빨리 또 사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깜빡 잊을 때도 있고 뭐니 해도 분배금이 나오면 15.4%에 15.4%의 소득세 배당세금을 또 내잖아요. 그것도 좀 아깝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깝고 분배금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깜빡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로 미국 S&P 500 선물 해지로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그냥 이게 이제 토탈 리턴 비슷한 TR 개념이랑 비슷하잖아요. 토탈 리턴. 물론 선물이라 그래서 오버나이트 하는 거 아니면 2월 할 때 비용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코덱스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 비교하는 거 뻔히 알 텐데 이 ETF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그렇게 선물이 붙었다 그래갖고 계속 비용을 더 많이 늘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저도 그냥 봐서 아직은 지금 이 위에 거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된 게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년도 채 아직 안 돼서 1년 데이터가 없는데 1년 지나고 데이터가 좀 쌓이면 이 선물이 들어간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배짜리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진짜 유일해서 ETN은 있는 것 같은데 ETN은 저도 잘 몰라서
ETN은 안 하고 ETF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타이거 요게 지금 살 때는 그래도 이 담당하는 ETF 담당하는 미래에셋에서 물건을 좀 살 때는 잘 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도는 아직 저도 매도를 안 해봤지만 뭐 어쩔 때 또 매도할 기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 호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나 미국 S&P 500 선물이나 이런 거는 매수 매도 호가가 촘촘하게 잘 나와 있고 유동성 공급도 뭐 1000주 2000주 막 이렇게 대주는데 요거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는 이게 매도할 때 매수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뭐 수량도 좀 적고 띄엄띄엄 있기도 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데요. 뭐 워낙 유일한 지금 레버리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환해지 1150원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거보다 높으면 그냥 국내에서 S&P 500 ETF를 매수를 하고요. 1150원보다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국내 ETF보다는 이제 직투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A 계좌는 저는 좀 공격적이라서 타이거 미국 S&P 레버리지 2배짜리를 모으고 있고요. ISA 계좌는 이제 5년 채워서 5년이면은 1년에 2천만 원씩이거든요. 5년이면 이제 1억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쭉 나중에 돈 필요할 때까지 장기 투자 뭐 10년 뭐 20년 30년 쭉 갈 생각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는 코덱스 미국 S&P 500 했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나오는데 분배금이 나오는데 연금저축계좌니까 이제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긴 해요. 그냥 들어오면은 이걸 또 이제 매수를 해야죠, 바로.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면 바쁘고 이래서 뭐 그냥 또 며칠 못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투자할 돈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소진해 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연금 배당금 나올 때마다 또 신경 써서 매수해야 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라고 해도 그냥 선물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배당금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당연히 뭐 둘 다 괜찮고요. 일반 계좌는 이제 이 선물 들어간 거 혹은 이제 TR도 있는데 토탈 리턴 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토탈 리턴이 분배금을 주지 않고 가격에 자꾸 포함시키는 건데 이러다 보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토탈 리턴에 대해서는 조금 권장하지는 좀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토탈 리턴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나라에서 봤을 때도 세금을 걷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을 안 걷게 하는 이제 이거. 근데 이제 아직은 선물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은 없는데 토탈 리턴이나 선물이나 어쨌든 분배금 안 주는 건 똑같고 이 선물 쪽도 이제 그거를 이제 ETF 가격 상승을 시키는데 가격 상승을 시켜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P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는 마찬가지로 또 코덱스 미국 S&P 500 했지,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했지 중에 하시면 됩니다. 분배금만 잘 처리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이연되죠. 세금 안 낸 분배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자산 30%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된 거 수수료는 0.05라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언해지는 이제 환율이 빨리 떨어져야지 이제 뭐 볼 텐데 아직은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골라는 났는데요. 해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 네, 요것도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건데요. 이거는 2배짜리죠. 2배짜리 채권입니다. 네, 요 위 에이스 30년 국채 액티브란 미국 국채랑 그거 이제 2배 되는 게 이제 미국 국채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은 금리가 5.5%,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5%.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채권을 사기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라서 제가 지금 ISA 계좌에 오로지 한 종목만 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매도 후에 이 채권으로 하는 거. 왜냐면 지금 이따가 올해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P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욕심 안 부리고 S&P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S&P 매도 후에 국채 선물 레버리지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 5.5%면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죠. 이게 6% 갈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정도면 한 무릎 정도에서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좀 틈만 나면 채권을 눈여겨보고 채권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에이스 미국 국채 액티브랑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레버리지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간에 추가 납입 없이 2020년 9월에 그냥 일정 금액을 놨을 때 지금 얼마냐.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요 파란색이 흡피 전략인데 흡피 전략은 지금 딱 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흡피가 처음에 $10,000로 했는데 지금 9,881 이렇게 나와 있고요. CAGR은 0.41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죠. 자, 그거 보시면은 지금 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이 11%예요. 이거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3년 정도, 그죠? 제가 지금 38개월 차니까 3년인데 매년 11%의 수익률을 거뒀던 거죠. 3년 동안에. 그래서 이 초록색이 S&P인데 지금 초록색은 $10,000가 13,600달러, 3,664달러가 수익입니다. 36%의 수익이 된 거죠. 36%. 네, 이게 지금 CAGR이 이제 연평균 수익률인데 매년 11%의 수익이 올렸다고 하니까 3년 동안이니까 이제 36%의 수익이 올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10%의 수익이면 프라핏이면 이 금액이 더블이 되는 거는 7.2년이죠. 7년 정도 되면 $10,000가 $20,000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년 데이터, 100년 데이터로 했을 때는 S&P 500이 한 7%, 세금 제하고인가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면 7%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근래에 20년 이렇게 보면은 한 1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요건 S&P 레버리지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한 배짜리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보면 7%, 최근 20년 정도 하면 1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이 주황색이죠. 도메스틱은 국내 고환율 전략은 1.5배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배짜리가 50%, 그 다음에 두 배짜리가 50% 하니까 1.5배가 되는데요. 1.5배, 채권 없이 1.5배다 보니까 네,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4%에 육박하고요. 3년 동안 46%, 그죠? 거의 46%, 50%, 그죠? 50%의 수익이 수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권이 들어간 거는 흡피 전략과 3펀드 전략인데요. 채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채권이 엄청 폭락을 했죠. 채권이 폭락한 이유는 지금 미국 금리가 5.5%잖아요. 이게 지금 0%에서 5.5%까지 수직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ETF의 가격도 수직 낙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이 있는 게 지금은 조금 최근 이제 1년, 2년은 채권이 되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채권은 이제 엄청난 그런 포텐셜을 갖게 됐습니다. 채권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파워 힘을 모았다 그럴까요? 채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쫙 힘을 이제 도 닦았다 그럴까요? 아니면 힘을 쫙 모아서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채권이 자기의 능력치를 이제 발휘할 때가
이제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계속 이제 채권이 이제 고난의 역경을 이제 계속 극복 중에 있는데, 아직도 뭐 극복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 할수록 파워가 점점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채권의 파워가 금리 상승과 이제 맞물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아주 그 연평균 수익률이 CAGR이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 계좌입니다. 저의 계좌는 3년 동안 했는데 뭐 여기 지금 4%, 네, 8월 1일자 기준으로 수익률 4%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본전이라고 보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본전. 이상합니다. 왜 저는 지금 S&P만 거의 지금 주구장창 모으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는데, 왜 저는 0%이고요. 수익률이 3년 동안. 3년 동안 보고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0%일까요? 뭐 이거 지금 요즘 가끔 이제 현타가 살짝씩 올 때도 있어요. 가끔 이제 스치고 지나갑니다. 야, 3년 동안, 38개월 동안 나는 뭘 한 건가? 왜 나는 0인가? 이 앞에 그래프에서 보면 다 CAGR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저랑 동일한 지금 시점으로 본 거거든요. 2020년 9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020년 9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죠? 저는 이 상승기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 겁니다. 초창기 때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거 보고 여기 꼭대기에서 막 쫙쫙 적금 이제 만기된 거 뭐 이래저래 뭐 있는 것들 쫙쫙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쭉 떨어지니까 그 충격이 좀 컸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계속 매수는 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제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근데 뭐 급여 생활자로서 한정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 초창기 때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는 거로 인해서 아직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쭉 가는 게, 이제 덩치를 여기서 키운 거가 이제 이 고난을 한번 겪었고, 이제 맷집이 생겼으니까 이 맷집 덩치 큰 게 이제 쭉 이제 올라갈 날만 이제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30년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뭐 리밸런싱은 뭐 아직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냥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분기 리밸런싱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자, 이거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링크고요. 이 링크를 카피해 갖고 가시면은 요 그래프와 이 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 각각의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하시면 여기 이제 요 비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조절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을 보는 거죠, 참. 과거 수익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전화 인터뷰 가능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재미있는 전화 인터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이제 미국의 이제 쇼핑센터인데, 아마존이 원래 처음에는 그 책방이었죠. 책방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마존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그 도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투자 경제에서 투자 부문에서 보그레드 책이 1위입니다. 1위.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이 좋아요도 굉장히 많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아마존에서 보그레드 인베스팅 요 이제 그 멜린다우어랑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아마 공조했는데요. 멜린다우어랑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요 책이 1등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